꼬리가 많이 달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이런 꼬리들이 많이 달립니다. 이게 달리는 차트가 있고 달리지 않는 차트들이 있어요. 이게 달리는 차트와 안 달리는 차트에 대해서는 따로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패스하고요. 꼬리가 달리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단기간에 꼬리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 꼬리가 이렇게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매집의 흔적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꼬리는 왜 달릴까?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꼬리가 왜 달릴까라는 생각을 원리를 알아야 이게 매집이든 아니면 물량을 넘기기든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종목이 왜 상승했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단점이 이 종목이 왜 상승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자들의 사고 팔고 거래량과 캔들의 위치에 따라서 이 종목을 매도를 했느냐, 이 종목을 매집을 했느냐는 일정 부분 유추가 가능합니다.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부터 꼬리가 달렸습니다. 여기가 기준 양봉이 만들어졌죠. 그 기준 거래량도 썼습니다. 지금 이 보여지는 이 차트 안에서 일단 기준 양봉과 기준 거래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 구간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물려 있을 겁니다. 이 구간에 상승이 나왔을 때 대부분 이런 구간에서 단타치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추가 상승을 예상을 하고 들어갔던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구간에서 물려 있는 사람들의 평단가가 얼마일까요? 12,000원 정도 가격이 될 겁니다. 12,000원 정도 가격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주가가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고 내려오니까 이 구간에 내려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초보자들은 어떻게 해요?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여기서 물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빠져나오기 위해서 12,000원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평단가가 내려오게 됩니다. 평단가를 내려오면 어느 가격이 내려오느냐?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추가 매수를 얼만큼 추가 매수 평단가가 얼마며 비중을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 평단가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조정을 했다 그러면 이 정도 물렸다 그러면 11,000원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 11,000원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밴드가 아마 물려있는 사람들의 평단가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은 평단가가 한 12,000원 정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12,000원 정도 물려있던 사람들이 주가가 급락이 나오니까 이런 급락이 나왔을 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평단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11,000원 정도 이상이 되겠죠. 11,000원 정도에서 이제 물량을 홀딩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요. 상승이 나오면 보유자들은 어떤 현상이 나올 거예요? 바로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할 수밖에 없죠. 심리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평단가가 12,000원, 13,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12,000원, 13,000원 정도 되던 주가가 8,000원대로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한 40% 정도까지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40% 손실을 보고 있던 게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한 20% 상승이 나와버리면 손실률이 20%가 절반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생기는 감정은 어떨까요? 매도를 하겠죠. 거기서부터 물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내다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런 양봉들, 이런 꼬리들이 달리는 이유가 주가가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서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 여기관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물량 소화를 하게 되는 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매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이런 구간에서 물량이 튀어나올 때마다 계속 꼬리가 달리면서 상승은 하지 않고 추세를 돌파는 하지는 않고 이런 꼬리들이 계속 달려 나온다라는 것은 숨어있는 보유자들,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계속 털어내는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틀리지 않다. 이런 라인에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긴 시간 동안 행보를 한다는 것도 우리가 매집의 흔적이 이 부분은 주가가 내려왔을 때 급락이 나왔을 때 누군가가 받쳐준다라는 소리거든요. 급락이 나왔을 때도 받쳐주고 박스권의 흐름을 띄지를 못해요. 관리자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지를 저는 못한다라고 봅니다. 이런 라인에서도 거래량이 줄었다가 들어왔다가 거래량이 드문드문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수렴의 과정이 끝나는 시점이 되겠죠.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이중바닥, 저점의 이중바닥이 또 만들어지는 거고요. 다중바닥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중바닥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중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저점을 살려주고 저점을 지켜주고 결정적인 이 종목을 매집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흔적은 뭘까요? 제가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평선의 밀집은 당연히 맞는 거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평선이 수렴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유치원생도 아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다? 기준 양봉과 기준 거래량이 선 자리에
이런 라인들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 이탈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 누군가가 관리를 한다라는 흔적이 되겠죠. 매집의 3요소도 마찬가지겠죠. 이평선의 수렴이 되겠고 긴 꼬리가 달린 캔들이 자주 나타나겠죠. 기준 양봉과 기준 거래량이 선 캔들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다. 매집의 요소가 되겠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런 이유로 여기서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하고 24%에서 1차 매도를 했고 30% 수익 났을 때 또 매도를 했습니다. 하고 30% 수익 내고 매도를 하고 일부는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원님께서 이제 수익이 나셨다고 감사하다라고 문자가 와서 제가 수익 난 계좌를 조금 캐치를 해서 보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내주셨는데 이걸 근거로 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한 85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요렇게 수익 난 게 보면 한 500만 원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매수를 시켰던 가격이 8850, 이 자리가 제가 처음 매수 사인을 냈습니다. 처음 매수 사인을 냈던 가격이고, 여기도 뭐 9,100원에도 매수를 하셨고 9,000원에도 매수를 하셨고 뭐 9,300원에도 매수를 하신 걸 보니까 결국은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아마 사신 것 같아요. 사고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내시고 여기 수익 이만큼은 전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850만 원 아닌 것 같고 대봉 LS에서 수익 난 게 한 500 정도를 아마 수익을 내신 것 같아요. 8850이 한 주만 딱 들어가신 것 같아요. 요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딱 매수를 사인을 낸 게 8850에서 아마 내가 매수를 사인을 냈거든요. 딱 최저 바닥에서 제가 매수를 냈는데 그때는 한 주밖에 안 산 것 같아요. 그때는 조금 믿음이 안 가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서 이제 계속 올라오면서 이 구간에서 계속 이제 아마 제가 특강할 때도 가지고 있으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강 이후에도 계속 종목을 사신 것 같아요. 교육을 받았던 게 일부 효과가 좀 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분이 좋고 좀 보람이 많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무조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매매를 하는 것은 좀 많은 시간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 한 4일 정도 우리가 기다렸죠. 4일 정도 기다려서 운이 좋게 상한가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났던 차트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여기서 그대로 급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점을 잡는 거는 차트에서만 잡는 게 아니라 제가 뭘 분석하랬죠. 재료 분석법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뉴스 분석도 알려드렸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지금은 제가 리딩 구간에서 제가 종목을 선정을 해드렸지만 홀로서기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면 이런 박스 구간에서 흔적을 찾을 수가 있다. 저는 이 구간에서 이 종목이 매집을 한다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했던 거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 안에서 지켜주고 있고 이렇게 다중바닥을 만들고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 포인트 한 포인트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꾸준하게 분석을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도 단기간에서도 이런 수렴 추세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꼬리 구간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있는 자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준 양봉과 기준 거래량이 섰을 때 이후의 흐름들을 잘 분석을 하시면, 매집은 차트의 흐름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의 전체 그림을 보면서 보유자 입장과 매수자 입장에서 각각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현재 보여지는 이 차트의 시그널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있는 것인지를 충분히 분석할 수가 있다. 초보자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나 계속해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헌터스쿨에서 공부한 대로 접목을 시켜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스스로 혼자서 종목 발굴이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식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세력이 매집할 때 나타나는 흐름들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좀 긴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다 인내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